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원민독해법으로 인사드리게 됐고요. 일단 요거 부분들은 제가 그 수업 시작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급자 또는 고급자가 되시면 기본적으로 독해가 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독해를 시작할 때부터 방식을 그대로 쭉 유지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잘 읽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따 언급을 드리겠지만 토익 시험장 가면 그 시험지에다가 체크하지 말라고 방송이 나와요. 근데 체크를 하셔도 사실 그렇게 뭐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 그냥 읽으면 되지 뭘 체크를 하냐라고 하는데 체크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체크 안 하고 읽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연습할 때 자꾸 체크하셔야지 나중에 체크 안 해도 중요한 단어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체크를 하시는지를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한글 해석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뭐냐면 독해 공부하실 때, 특히 토익이요. 독해 공부할 때 한글 해석을 보지 마라. 단어 찾아보지 마라. 전체에서 유추하라. 이 말 나오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토익 강사가 되실 거라면.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빨리 점수를 땄고 토익을 끝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 해석을 꼭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나 어려웠던 지문이 있다면 한글 해석을 읽는 연습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적어놨으니까 잘 보시고 토익은 독해라고 해봐야 지문 유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해석이라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지문이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충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거 읽을 때 좀 더 잘 읽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을 읽는 것과 전에 이런 통지문 한번 읽어봤는데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해석도 어려웠던 지문을 꼭 읽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파트 5는 잘하는데 독해를 못한다.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빈칸 앞뒤를 보고 문법 파악은 잘하세요. 근데 긴 지문이나 긴 문장을 보고 전체 내용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파트 3나 파트 4, AC 긴 지문도 잘 못해요. 쭉 읽어주면은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글 해석본도 쭉 읽고 하다 보면 더 잘 들어요. 이런 분들은요, 한글 해석본을 보여드리고 답 찾아라. 그래도 잘 못 찾아요. 전체 내용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서 읽어주셔야 되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독해하실 때는 독해 문장 하나를 파트 5의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파트 5는 어떻게 하세요? 꼼꼼히 막 분석하시죠, 그죠? 근데 독해는 그냥 쭉쭉 읽어? 안 됩니다. 연습할 때는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오케이? 명심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독해 지문 유형은 정해져 있다. 여기에 적용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토익 독해 나온 지문 유형이 뭐 통지문, 이메일, 뭐 웹사이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 유형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대충 읽어가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웹사이트라면 뭐 후기 같은 거 잘 나오고요. 그죠? 이메일이라면 뭐 세미나 이벤트 뭐 이런 것도 스케줄 잘 나오니까 한글에서 읽으면 대충 유추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독해는 많이 안 해서 잘 못해요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거의 종강할 때쯤 학생들이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 저 파트 5는 이제 좀 잘하는데 독해를 제가 좀 많이 안 해서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습니다. 근데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독해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인지하셔서 오늘 배우신 거 쭉 숙지하시고 앞으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독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영어 토익 독해 지문을 올려놨어요. 이걸 지금 읽으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항상 딜레마가 있죠.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문을 먼저 읽어야 될 것인가. 책마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지문 한 개에 문제 두세 개짜리가 있어요. 문제 두세 개짜리. 그럼 먼저 문제를 읽으세요. 보기 말고요. 문제만 읽으세요. 그러면서 키워드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거 잡으셔야 되고요. 자, 지문 한 개에 문제 네 개짜리도 있어요. 얘들은 지문을 먼저 읽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머리 좋으신 분들도 한글이라고 해도 문제 4개를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읽으면 어차피 까먹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먼저 읽으시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질문을 읽고 지문으로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읽고 나서 답을 찾으실 건데 중요한 것은 지문을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읽고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토익 강사. 왜 그러냐면 그들도 저도 그렇지만 그들도 한 번 보고 잘 못 찾아요.
왜 수업할 때 한 번에 다 찾을까요? 미리 풀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한 번 읽고 푸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왔다 갔다 할 때 답을 빨리 찾아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잘 나오는 부분에 체크를 해두시면 왔다 갔다 할 때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또 걱정을 갖고 계신데 빨리 읽는 거, 그죠? 그리고 꼼꼼히 읽는 거, 뭐가 중요할까? 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공부하실 때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해 문장 하나는 파트 5의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읽는 거에 집착하세요. 보통 보시면 이제 그 토익 시험장 가시면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방송 나오죠. 그때 보통 뭐 하고 계시면 독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막 그 강박관념이 있어서 내가 독해가 느리구나. 그래서 빨리 읽는 것만 집착하고 저보다 막 더 빨리 읽으세요. 안 됩니다. 공부하실 때는 정독을 꼼꼼히 잘 하시고 자, 그럼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정독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런 문장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토익 책을 보면 해설지에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해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단어 뜻 아셔야 되죠. 그리고 관계절이 눈에 보여야 돼요. 관계절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2시간 안에 200문제 토익 문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직독직해라는 걸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영어 지문이 적혀 있는데 얘를 단어 뜻 순서 그대로 나열해 볼게요. 순서 그대로 나열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 어순으로 보자면 잘못된 거죠. 자 우리나라 말 끝이 지금 을로 끝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찾는 중이다. 컴퓨터 기술자를 그 사람의 자격이 충족시키는 우리 기준을 이라고 말해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이걸 조합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직독시킵니다.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내용을 조합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읽을 때 시험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 직독직해도 잘 됩니다. 근데 어디에 체크하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선을 좀 길었는데 지문이 있으면 지문은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문단이라면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문장 안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고 안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바로 요겁니다. 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연습하실 때 어디에 밑줄 그으시냐면 명사랑 동사입니다. 뭐랑 뭐요? 명사랑 동사요. 뭐 내가 어휘도 많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알아? 모를 수 있죠. 저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 있어요. 하지만 일단 그으세요. 틀려도 좋아요. 이거 명사 같네, 동사 같네, 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실력이 쌓이면 그때 정확히 명동을 찍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명사, 동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동목이에요. 주동목에 밑줄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중요한 게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독해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Part 5에서는 날짜 앞에 무슨 전치사를 쓰냐를 묻잖아요. 근데 독해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가 며칠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단어의 밑줄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사랑 동사가 보이면 밑줄 긋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오케이? 두 번째, 동그라미 그리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어디 그리시냐면 자 대문자 그리고 숫자입니다. 자 대문자라면 고유명사 얘기하는 거고요. 숫자라면 뭐 날짜, 시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답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미리 지문을 체크하면 왔다 갔다 할 때 빨리 갈 수 있겠죠. 꼭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고 밑줄이니까 얘를 묶어서 원밑 독해법이라고 부르는데 꼭 인지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언제 이거 체크하는 게 2시간 걸리겠다. 처음엔 그래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나중에 안 해도 중요한 단어가 잘 보이니까 힘들더라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원밑 독해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셨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명사와 동사 위주로 밑줄을 그어볼게요. 갑니다. 보여주고 싶어요. 감사를, 보낸 거, 편지 보낸 거, 뛰어난 서비스에 대해서 네가 받았던 누구로부터? 고객 서비스 직원으로부터. 그러면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갑니다. 편지는 전달될 거예요. 인사부,
추가될 거예요. 직원 파일에. 편지의 처리 세부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증거,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증명이요. 감사의 증명으로 제공하고 싶어요. 할인 쿠폰을 다음 구매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그죠? 감사의 의미로 쿠폰 제공하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쭉쭉 읽었는데 명사하고 동사만 읽었습니다. 근데 기본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문법을 잘 모르셔도 쭉쭉 읽어가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꼭 연습하셔야 되니까 꼭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이게 뭐냐면 방금 제가 명사나 동사의 밑줄 그라고 했고요. 대문자고 숫자의 동그라미 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 문장 전체를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적어놨는데 얘들은 명사동사 따지지 말고 문장 전체를 밑줄 그으세요. 첫 번째는 명사절 대절입니다. 자, 명사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잘 보세요. 동사 바로 뒤에 대절이 있으면 그 대절은 밑줄을 막 그어두세요. 답이 잘 나옵니다. 이런 거죠. 뭐 suggest that, request that, ask that 이런 거 나오면 그 대절에는 답의 근거가 잘 나오니 밑줄을 그어두셔야 됩니다. 혹시 명사절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대 플러스 문장 해석 어떻게 하죠? 문장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문장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대절은 확실한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답의 근거가 잘 나와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뭐 do it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든지 please go please가 제일 앞에 나오든지 또는 조동사문 뭐죠? can you, could you 이런 거 나오면 밑줄을 그어두세요. 독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요청사항 문제거든요. 그죠? 그럼 요청사항이 뭐 당연히 명령문이 잘 나오겠죠. 여기에 요청사항 답의 근거 잘 나오니까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but, 그러나, so, 그래서, semicolon, 그리고 however 이런 걸 보시면 요 뒤에 문장에는 답의 근거가 잘 나오니 요 바로 뒤에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세요. 오케이? 요 뒤에 문장은 뭐냐면 뭐 역접의 뉘앙스고 결과의 뉘앙스고 얘는 의미가 없는데 뭐 내용이 갑자기 급변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의 근거가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이면 그 뒤에 밑줄 그으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얘는 외쳐볼게요, 여러분. by ing.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함으로써가 무슨 뜻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 뭔가 해결책, 대안 제시 이런 거기 때문에 답의 근거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by ing 보이면 밑줄을 잘 그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일단 지켜주시고요. 지금 원미독해법에 대해서 그 10분 동안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안 지키고 그냥 눈으로 읽다 보면 속도 안 빨라집니다. 이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꼭 숙지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뭐 중요하다고요? 한글 해석 꼭 중요하니까 꼭 같이 읽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래서 답이구나 이게 아니고 한글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웠던 지문은 꼭 정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났으면 이제 뭐 하시는 거냐면 한 번 더 원미독해법으로 영어 지문을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어 체크를 합니다. 모르는 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보시고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고 그죠?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정독을 했으면 속독에도 조금 신경 써야겠죠? 마지막으로 속독에 신경 쓰시면서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마지막으로 영어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4번인 거는데 어려웠던 지문을 4번이나 분석하고 읽다 보면 그 지문은 내 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슷한 지문이 나왔을 때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하루에 어려웠던 한두 개 지문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한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뭔가 느낌이 달라지는 게 올 겁니다. 오케이? 꼭 인지하셔서 독해하실 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반복 중요하니까 영상 많이 보시고 연습도 꾸준히 하셔서 독해도 많은 발전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